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도 담당하고 있는 홈사이언스의 윤달성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제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1월 29일 토요일이고요.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럼 설 연휴가 끝나면 학생들이 또 한 일주일 정도 개학을 해서 학교를 좀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주가 지나면 이제 개학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죠. 지금 현재 많은 친구들이 이제 통합과학 수업을 듣고 있고 방학 특강으로 통합과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좀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설명회를 가더라도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마주하게 될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생소하잖아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영어, 수학 늘상 이제 하던 시기니까 그렇게 막 생소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 과학학원을 안 다녔던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궁금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4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져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인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골고루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메인이 되는 파트는 있지만 대부분 영역들이 다 섞여 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파트가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과학 파트 이렇게 골고루 좀 측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 파트, 이제 역학 파트,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 물리와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생명 시스템, 화학과 생명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에 산화환원, 중화반응 같은 이제 화학 파트와 뒷부분에 지질시대, 지구과학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 생명과학 파트도 있습니다. 3단원에는 물리 파트는 없어요. 4단원에서는 생태계 생명과학 파트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지구온난화 같은 지구과학 파트가 나오게 되고, 그 뒤로는 전부 다 에너지에 관련된 물리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단원 같은 경우는 물리 파트가 주를 이루고요. 4단원이 조금 어려워요. 4단원이 발전과 수송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단원은 있는데 이 부분을 차례대로 나가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영역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합과학을 한 분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2분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3분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4분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해요, 학교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일단 잘하고 싶으면 본인의 학교에 맞는, 본인의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지는 계약을 하면 바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학원의 힘을 빌린다면 그 학교별 반이 있는 학원을 좀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별 성향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대비를 해주는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많이 유리하세요. 자, 그러면 보통 한 분이나 2분이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은 차례대로 나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이나 4분이 하시게 되면 영역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좀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1, 2단원이 1학기 때 보게 될 거고, 3, 4단원이 이제 2학기 때 이렇게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1단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단원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엔 우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각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원소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생명체를 구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과학기술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발달을 했냐,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막상 수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앞에서부터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은 양이 좀 다를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중학교의 1년 과정이 통합과학의 한 학기 분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내용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는 그대로 통합과학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중학교 때 시험을 좀 잘 보고 대비를 잘했던 친구들은
통합과학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이해력도 빠르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점수를 좋게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1단원 같은 경우는 화학 파트가 좀 메인이에요. 자주 틀리는 파트가 화학 파트고요. 그래서 화학 결합이 나오고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주기율표를 처음 본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주기율표 나오고 원소 나오고 이온 나오고 결합이 나오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파트는 외우면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맞추는데 화학 파트는 아무래도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열심히 좀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물리 파트, 역학 시스템과 운동량, 충격량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뒤에 있는 지구 시스템은 양이 많고 생명 시스템은 뭐 양은 지구학보다 많지는 않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유전 파트라고 하면 좀 거창하죠. 유전 파트는 좀 그렇고 앞에 맨 뒤에 유전에 관련된 DNA와 RNA 관련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2단원은 처음과 끝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처음 부분은 만약에 학교에서 물리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가르치신다. 그러면은 2단원의 챕터 1, 2에 있는 물리 파트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물리 1에 해당하는 만큼 물리 1의 앞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업도 하시고 문제도 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물리 선생님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은 놓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영역 선생님들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을 말씀을 드리면 3단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에 화학 선생님이 우리의 통합과학을 맡고 있다. 그러면 화학 파트, 3단원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챕터가 화학 파트인데 이 화학 파트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양적 관계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이거를 이제 수능 수준으로도 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화학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다, 통합과학 선생님이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 부분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질시대나 생물대학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건 잘 해야 되지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4단원이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단원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생태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물리 파트, 그러니까 크게는 생물과 물리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구과학 파트도 챕터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진 않게 내요.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문제를 막 엄청 꼬아서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생명과학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 물리 파트인데 생명과학 파트는 이제 생태계가 나올 건데 이 부분이 또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렵고 또 쉽게 내면 한없이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교과서 외적인 부분을 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 외적인 예시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는 통합과학의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태계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이 이제 담당을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좀 주의 깊게 예시에 좀 입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학교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나 이런 거를 잘 안 봤다면 틀릴 수 있는 좀 오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있는 물리 파트 중에서 전자기 유도, 그 다음에 전력 수송 파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다 하면 전력 수송 파트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어렵게 됩니다. 전력 수송 파트 같은 경우는 물리 1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개정 전에 이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되기 전 어려웠던 문제들을 주로 학교 내신에서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느 영역 선생님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별 영역 선생님들이 바뀌진 않아요. 도중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학기에 우리 화학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1학년 들어오니까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화학 선생님이 뭐 통합각을 한 분이서 가르치신다 하시면 그분이 쭉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좀 전 앞부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별로의 성향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고 몇 분이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통합각을 잘 보는 팁을 좀 몇 개를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 수업을 정말 충실히 들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통합각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필기라던가 또는 학교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통합과학은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잘 봐요. 과학이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고 특히나 통합과학은 그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게 많이 외운다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외우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가 있을 때 교과서 양 사이드에 조그맣게 써 있는 그런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글씨들까지 외워야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심 내용, 그 부분으로, 그 외적으로, 중심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싶으면 그 외적으로 양 사이드에 있는 조그만 글씨들, 보통은 예시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 예시들을 잘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 사람 이름을 잘 외워야 돼요. 사람 이름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사람 이름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뭐 몇 년도 하는 그런 연도가 중요한지 이 부분은 학교마다 또 다르고 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좀 통합학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선생님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인터넷 강의도 좋긴 하지만 인강에서는 본인 학교별 성향에 잘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별 성향에 맞는 사교육의 힘을 좀 빌린다면 좀 더 학생이 노력하는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학원을 다니라는 말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생들이 마주하는 과목인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수업을 잘 듣고 잘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뭐 학원을 찾든 인강을 찾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으쌰으쌰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학교 생각을 해서 혼자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해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역사라고 할까요? 본인이 성적을 그렇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합과학은 좀 다릅니다. 중학교 때 과학과 좀 다르니까 좀 신경 써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내신은 대입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방송을 좀 찍고 있어요. 지금 물화생지 학습법도 말씀을 좀 드렸고 통합과학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다른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그 설명란에 메일이랑 또 핸드폰 번호, 문자 전용 핸드폰 번호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